안녕하세요. 예, 6.28 재검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석률이 어떨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튜버들이 오셨고 또 눈에 띄는 인물들이 계시니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28일 표를 까면 설마 저들이 표까지 맞춰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들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4.15 선거가 원래 표가 그렇게 나왔다면 좋다. 전 세계 지금까지 쓰여졌던 모든 통계학 교과서를 달리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근데 이 확률은 2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계속 동전을 던져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 존경받는 통계학과 교수님이신 한림원 원장까지 역임하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맞춰놓으신 게 아니면 무조건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그걸 맞추고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했습니다. 6월 28일 표만 까면 이자들이 저지른 부정선거의 실태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표를 맞추려고 했던 그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전선거는 한 장 한 장이 이 분사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서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프린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전국의 서로 다른 프린터에서 나온, 프린팅되어 나온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그 재검표장에 들어가서 24시간 가깝게 재검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도태우 변호사를 위시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신기한 표들의 이름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까요? 일단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위는 하얗고 아래는 파랗습니다. 위는 인물 투표를 하는 인물 투표용지고 아래는 비례대표를 투표하는 비례대표용지가 한 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좀 나와도 뭐가 이렇게 대수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께서 투표일에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 투표용지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투표용지를 하나 빼주는데 아수라백작이에요. 위는 하얗고 아래는 파랗고 거기에 인물 선거를 해야 되는데 밑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참 이상하고 아름다운 투표용지가 나에게 주어졌네,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용지에 여러분은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투표용지니 바꿔달라,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려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자, 그 투표용지로 사전 투표
투표를 하신 분, 사전 투표를 내가 그걸로 했다, 위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배춧잎 투표용지에 바로 내가 투표를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니까 전국에 계시는 유권자 가운데 우리 연수을 유권자로서 사전 관외 투표를 하신 분, 그분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 어디에서, 이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서울 어디에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위가 붙은 투표용지가 한 장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투표용지가 나오냐, 어떻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투표한 투표용지가 서로 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6.28 개표를 하는 그 개표장에서 그렇게 붙은 투표용지들이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붙은 것도 머리가 붙은 것이 있었던가 하면 꼬리가 붙은 게 있어요. 다음에 옆구리가 붙은 게 있어요. 다음에 배가 붙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2장씩 붙은 것들만 여러분 보셨을 텐데, 1타 쌍피가 아니고 1타 3피 석 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붙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 투표가 정당한 투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투표는 부정투표였습니다. 부정선거였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단 한 장의 불법 투표, 단 한 장의 어긋난 부정투표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정투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는 날이 있어요. 그 도장에는 동그랗게 예쁘게 인천의 몇 선거구 몇 번 투표소라는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 도장에 온통 여러분 일장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기 가운데 동그란 원에 붉은색 원이 있습니다. 그 시뻘건 원이 찍힌 수천 장, 1,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관리관에 투표 날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동그란 빨간 완전히 원이 채워진 빨간 도장 자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럴 수도 있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런 투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고 2장이 아니고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오면 이 투표 전체는 무효입니다. 그걸 두려워한 대법관은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동그란 빨간 표시 안에 다만 한 글자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유효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가 된 것을 전부 다 제외하고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제가 세본 결과 무려 294장 290장이 부정 무효 투표였습니다. 여러분, 단 한 장의 잘못된 투표지가 들어왔어도 한 장의 여러분의 정당한 참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장이 넘는 무효표가 들어왔으나 다 유효 처리를 하고 남은 것이 294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표가 나왔습니까? 붙은 표
머리가 붙은 표, 꼬리가 붙은 표, 옆구리가 붙은 표, 배가 붙은 표, 석장이 붙은 자석표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일장기표, 다음에 배춘리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린터로 프린팅이 되는 투표용지는 좌우에 여백이 0.5cm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쪽으로 한쪽으로 쏠린 투표용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투표용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도 그런 투표용지들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프린팅을 한 프린터의 이름이 앱손입니다. 앱손 컴퓨터에서는 프린터가 프린팅을 할 때 양쪽에 여백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백을 맞추는 얼라인을 하는 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장치는 국제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프린팅을 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정확하게 맞는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수천 장이 왼쪽과 오른쪽에 얼라인이 맞질 않았어요. 여백이 맞질 않았습니다. 한쪽은 붙어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모두 부정표, 무효표로 분류를 해놨지만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전부 유효 처리하라. 이걸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건 한두 장이 아닙니다. 수천 장입니다. 빨간 도장도 1000장이 넘는 것을 294표만 남기고 모두 유효 처리했습니다. 단 한 장의 부정선거 투표용지가 나와도 모두가 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기 좋은 시원한 물이 여기 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독을 한 바울만 떨어뜨립니다. 딱 한 바울만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시원한 찬물인데 더운데 한 잔 드세요. 여기 독이 들긴 들었지, 하지만 요만큼밖에 안 들었으니까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그 물을 퍼마실 미친놈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 놈들이요. 민주당 놈들, 대법원관들 그런 놈들 있죠. 이 새끼들 다 안 먹어요. 여러분, 안 먹어, 걔들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정말로 과감하게 저질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눈에 있었던, 우리가 24시간이 걸려서 세했던 그 투표용지들이 우리가 진짜로 4월 15일 날 투표를 했던 그 투표용지인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 여러분, 여기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과속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사진으로 다 찍을 걸 아실 겁니다. 고속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도 빠른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디지털 이미지 파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도로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할 때 한 장 한 장이 지나갈 때 그거를 찍는 것이, 찍어서 생성되는 것이 디지털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전부 다 모아서 이 피고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에 맡겼습니다. 재판부에. 자, 그래서 우리 변호사 가운데 특별히 똑똑한 이동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판부에 물었어요. 지금 당신들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입니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다시 촉구했습니다. 당신들이 답을 못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피고에게 물어봐라. 중앙선관위에 물어봐라. 물었습니다. 자, 그 답은 피고들이 하시오. 지금 우리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 파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 법정 대리인 변호사 한 명이 일어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삭제됐습니다. 지금 제출된 것은 사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번 전체가 부정선거였다는 그들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와서 이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라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증거들이 6월 28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마디 발표를 통해서 주요 언론에 대고 이번에 QR코드를 맞춰 봤더니 맞춰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맞춰봤는데 이상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자, 이제 다 끝난 걸 갖고 저 아이는 왜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했던 그 투표용지가 진짜 투표용지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 디지털 그림입니다. 디지털 사진이에요. 그 디지털 사진이 원본이어야 하는데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면 우리가 세했던 그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를 한번 다 찍은 다음에 우리한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싸움은 이제 거센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투표용지를 보존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 투표용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인쇄를 한 것이냐 아니면 프린터로 뽑은 것이냐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끊임없는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극에 가면 예쁘고 귀여운 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고 귀여운 새가 있습니다. 펭귄입니다. 펭귄은 조류, 새이기 때문에 젖이 나오질 않습니다. 포유류와는 다르죠. 젖으로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와는 다릅니다. 이 펭귄은 그 추운 곳에 알을 낳고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기 위해서 그 동토에서 한 짝은 하나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 부모의 하나는 한 새는 이 알을 품어야 합니다. 알을 품는 동안 다른 짝은 저기 멀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넣고 다 입에다 넣고 와야 됩니다. 와서 다 토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곳으로부터 바닷가까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아장아장 걸어가서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밑에는 까마득한 물입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물. 그 물에는 물범들이 기다릴 수 있고 고래가 기다릴 수 있고 돌고래도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또 부빙, 유빙 흘러다니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펭귄 한 마리는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까만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고 물고기를 배에 채워놔야지 자기의 짝과 이제 부화할 새끼를 얻어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이지 못하면 자기의 손이 끊깁니다. 후세에 자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수많은 펭귄 가운데 한 마리는 용기를 내서 그 까만 남극의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한마리로 인해서 펭귄은 이 지구상의 그 종족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새까만 바다에 뛰어든 첫 번째 펭귄입니다. 여러분, 제가 뛰어들었으면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명, 많게는 125명 재검표 신청을 하고 있는 많은 지역구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도 민경욱처럼 저 남극의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김정은 치하에 북한과는 다르게 자유를 향유하며 이 풍족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